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젊게 살기 위한 소식, 젊살 경제네요. 예, 우리 미나님이 어떻게 하면 젊게 살 것인가 무지하게 노력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젊게 살고 싶어 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젊게 살고 싶어서 회춘하고 싶어가지고 1년에 2밀리언씩 쓰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 핫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만 불씩 1년에 쓴다. 예, 무슨 사진. 뱀을 잡아먹나 200만 불어치 뭐 어떻게 하나요? 브라이언 잔슨이라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CEO인데요. 예. 예, 이 브라이언 잔슨이라는 사람이 젊게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 17살짜리 아들의 피를 1리터를 받아가지고 자기 피에 또 수혈을 했대요. 그리고 또 70살 먹은 자기 아버지에게 또 자기 피를 또 나눠줬대요. 아, 그러면 근데 손자 할아버지 아버지가 젊은 사람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줬다고요? 예,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이제 계속 지금 젊어지고 있대요. 아, 근데 옛날 실제로 사진하고 젊어진답니까? 지금 액면상으로 봐가지고는 젊어졌어요. 그 아, 전에 그래요? 비해가지고. 예. 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봐서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이죠. 그죠? 예. 이게 예. 그 아버지인가 보죠? 가운데. 예. 가운데 아버지. 이 사람이 이제 그 CEO인데 아, 이 사람이 CEO예요? 예. 예. 근데 나이가 지금 45세라고 하는데 확실히 젊어 보이긴 하죠. 나이보다. 그죠? 글쎄, 뭐 예, 피부가 그 전에 좀 팽팽하게 보이네요. 예, 피부 지금 상태가요. 28살 피부 상태래요. 28세. 그래서 야, 이게 진짜 work 하나.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게 진짜 지금 동물 실험으로서는 젊은 피를 수혈을 하면은 젊어진다는 게 동물 실험으로서는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그렇게 어떤 3대예요, 이 사람은. 다른 조치는 안 하고 그냥 젊은 피를 그야말로 수혈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실험으로서는 그렇대요. 쥐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이게 진짜 그 젊은 피가 그 나이 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그 늙은 쥐에게 젊은 피를 수혈을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젊은 쥐처럼 다시 팔팔해졌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아요? 그죠? 글쎄, 이거 말로만. 무섭네요. 응. 이게 만약에 화제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이거 아, 젊은 피 받겠다고 또 그러는 거 맞아. 아닐까, 사회적으로 좀 완전 혼란이 올까 또 걱정되네요. 21세기형 드라큘라가 지금 잘못하면 탄생할 수가 있다니까. 너무 끔찍하다. 근데 그러니까 뭐 예.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응. 한편으로는 진짜 좀 꺼림칙한 그런 생각도 응? 아,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일시적인 게 만약에 아닐까?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동물 실험상으로서는 이게 이제 그 work한다는 게 드러났대요. 근데 사람 대상으로는 안 해봤는데 지금 이 브라이언 잔슨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상대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한테도 이게 이제 대상이 된다면 이게 work한다는 게 대상이 된다면 진짜 이게 빈익빈 부익부 돈 많은 사람들은 막 팽팽하게 젊게 막 언제까지나 살고 돈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은 뭐 뭐 부자지간 그런 혈연 예, 관계니까 뭐 그렇다고는 치지만 나중에 이게 진짜 의학적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 젊은 사람은 계속 피를 팔고 어머, 일찍 늙고 돈 예. 있는 사람은 그 피를 받아서 더 젊게 살고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네. 아, 그래서 우리 옛말에 젊은 피를 음, 받아야 된다. 뭐 정치권에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거는 예,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아우, 진짜 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이 참 글쎄 뭐 모험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면서도 뭔가 좀
꺼림칙하기도 무섭더라고요. 하고 도덕적으로 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유, 왜 요즘도 왜 막 젊게 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막 무슨 성형외과니 무슨 피부과니 그런 데서 그런 걸 한대잖아요. 무슨 스템셀 뭐 그런 치료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아기 뭐 태반 뭐 주사니 뭐니 뭐 그런 거 유행한대잖아요. 그게 막 가격이 막 무지무지 막 많대잖아요. 비싸대잖아요. 근데 이 혈액을 하는 거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좀 간단하잖아요, 훨씬. 예. 예,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는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자제하라고 그렇죠. 그 했다고 하네요. 피가 과연 어떤 작용을 해서 이렇게 젊음 같이 하는 건지 뭔지 지금 아직은 밝혀진 게 없는 거죠, 그냥. 예, 아직 동물 실험으로서만 음. 확인된 거니까 그러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겉모습만 이렇게 막 그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우리가 또 클로스 호스라는 그런 말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 누군가가 들었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속알맹이를 채우자. 그게 예.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몸에 젊은 피를 넣을 게 아니라 좋은 예, 테라피스트나 법륜 스님을 만나서 좀 마음의 예. 치유를 받는 게 우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채우자. 네. 몸을. 저는 그런 기운을 얻고 싶어요. 200만 불어치 그냥 맛있는 아구찜이나 염소밥. 그리고 뭐 200만 불어치로 예. 그거를 사람들하고 나눠봐요. 얼마나 큰 행복이 있겠어요. 예. 그럼 다 예, 젊어지죠, 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행복하고. 예, 우리 아리조나 미나님이 처음엔 이상하게 시작했다가 아주 좋게 끝나는 아주 그런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자, 두 네. 번째 제가 이제 소식 전할게요. 미나님이 가져온 소식 못지않게 신기한 얘기입니다. 지금 네. 반도체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미중 갈등, 한국 반도체 가격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죠, 지금. 그런데 이 반도체가 기술도 있어야 되겠고, 반도체 만들려면. 그렇죠? 비용 관리도 잘 하면서 마케팅도 잘하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이 대만 MC. TSMC나 우리 삼성 뭐 이런 데처럼 이제 세계 시장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 마켓 쉐어링이 높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예. 그런데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 마케팅도 필요하고 사람 관리도 필요하고 한 이 반도체 시장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재료입니다, 재료. 뭐니 해도 반도체를 뭐 몇 나노가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죠.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스프루스 파인이라는 데입니다. 쪽 옆에 보시다 보면 샬롯 있죠? 음. 네. 샬롯에서 뭐 네. 1시간 거리예요. 바로 에펠레치안 산맥입니다. 아, 음. 맞아요, 맞아요. 요 예. 스프루스 기억나요. 파인에 굉장히 좋은 반도체용 석영이 생산이 된대요. 여기서 바로. 아, 여기 항상. 산삼 많이 나는 데 아니었어요? 산삼도 많이 나지만 여기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냥 몇백만 년 전이 아니라 거의 3억 년 전에 아프리카 지층이 쭉 밀려와가지고 열대 쪽에 있던 것이 현재 아팔레치안이 있는 곳에 올라와서 융기가 되고 하면서 그 안에 운모라고 하는 거 있죠. 옛날에 혹시 막 그런 거 생각나세요? 운모, 흑은모, 막 돌 이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잘 모르죠. 화강암, 현무암 막 이런 거 많죠. 예, 그 중에 운모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운모가 석영으로 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래 알갱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SiO2입니다. 산소 2개에 주소 하나 있는 거. 요 SiO2의 질이 굉장히 좋대요. 그 순도가 99.9998인가 뭐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게 스프루스파인 이 지역의 옛날,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살 때는 요 모래가 고운 모래예요. 아주 굉장히 고운 모래. 하얀 색깔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뭘 썼냐면 장식품으로 썼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곳에 이렇게 뿌리는 장식물 있죠. 하얀 모래가 되니까 몰라 뭐 뼈처럼 생겨서 그랬는지 그런 걸로만 사용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이 애팔레치안산 스프루스 파인에서 나오는 돌이 바로 이거예요. 하얗죠. 되게 이게 이쁘네요. 사실은 돌이. 모래 성분인 거예요. 모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굉장히 곱고 순도가 높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가루인 줄 알았더니 이게 돌이구나. 예, 이걸 빻으면은 이제 하얀 뼈가루처럼 하얗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아. 순도가 높은. 예. 그런데 이제 이 산속이지 않습니까? 애팔레치안이 험준한 산속이라 세상에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나 일부 사람들이 조금씩 채취해가지고 특별한 용도로만 좀 사용하다가 이제 철도가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통이.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것은 혹시 코닝이라는 회사 알아요? 코닝. 그릇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파이렉스 그릇 만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커진 기업이죠. 대성장한 친구들이 1930년대, 제일 40년대. 좋아하는, 바로 코닝 회사가 그릇입니다. 네, 맞아요. 코닝 회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미 정부에서 1940년대 지금은 이제 뭐 텔레스콥이 뭐 케플라 텔레스콥 막 이런 거 있지만 옛날에 제일 유명한 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팔로마 천문대라고 있었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산 높은 데다가 세워가지고 뭐 1,000만원경을 오랫동안 그걸 썼지 않습니까? 천체를 관측하는데 거기에 거울 렌즈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렌즈인데 그 오목 볼록 렌즈가 아주 균일해야 되잖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굴곡 있으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거를 이 코닝이라는 회사가 수주를 받았어요. 정부 수주를. 그래가지고 바로 이 애팔레치안 산맥에 있는 스프루스 파인 이 지역의 그 광산에서 캐내온 이 모래를 가지고 이 렌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철도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1930년대. 그러다가- 예전부터 그렇게 했네. 예, 예전부터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근데 다른 용도로 쓰인 거죠.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는 반도체 고급 원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프루스 쪽에 있는 이 광산들을 지금은 이제는 어느 회사가 다 대충 장악을 하고 있냐면 운이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회사예요? 광산이죠, 광산. 채굴 회사죠, 채굴 회사. 이렇게 이제 산이나 이런 데서 뭐 특히 석영, 모래 이런 거를 파가지고 재련해가지고 파는 거죠. 이 회사가 이제 대부분의 그 지역 이 애팔레치안 쪽에 광산을 이제 다 사서 이제 거의 독점화 하다시피 했어요. 예, 그 기사를 딱 읽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이 회사 나 아는 회사인데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회사예요. 제가 이 서던파인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항상 그 오른쪽에 사인을 봤거든요, 우민이. 그리고 우리 가게에도 이 회사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익숙한 회사였죠. 그런데 이번 기사를 읽으니까 그 회사가 그 회사였어? 하고 처음 알은 거예요. 근데 애팔레치안에도 있고 바로 우리 동네에도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 이름을 코비아로 바꿨습니다. 보니까 이 벨기아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고급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아주 굉장히 순도가 높은 이 반도체 재료를 바로 이 회사가 꽉 잡고 있는 거고 그것이 애팔레치안 산맥에 있고 그 산맥에 있는 회사가 저희 동네 이 노스캐롤라이나 김 사장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서던파인 가면서 가서 사진 찍어 왔어요. 그냥 하도 신기해가지고. 궁금해라.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가서 제가 입구예요, 입구. 이게 바로 그 광산 입구입니다. 입구에 가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죠? 저 사인이 바로 그 코비아라는 회사고 이제 보이죠? 이 시설물 건물들이 보이죠? 이제 예, 여기 보세요.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 광산 입구 2번 광산 입구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난 처음 가봤어요. 몇십 년 살면서 여기 광산 가는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된대요? 그런 건 제가 알질 못해요. 그냥 하도 더 찾아보면 되는데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이것이 과연 반도체 생산하는 그 모래인가는 그것도 아직은 잘 몰라요. 애팔레치안 스프루스 파인에 있는 그거는 분명히 반도체인데 똑같은 회사지만 저희 동네에 있는 이 광산은 과연
반도체용인지 아니면 건축용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이 공장 입구입니다. 아유, 오늘 가서 직접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좀 나서 제 하얗네. 농장에 이거는 예. 바로 제 농장에 이제 염소들하고 닭들을 예. 지금 키우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갔다 와 보면은 여기 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 모래밭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하얗게. 어머, 왜냐면 닭이나 염소가 자기 몸을 긁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모래 근데 있어야 돼요. 모래찜질 하잖아요. 모래찜질. 네네네네. 근데 얘들이 거기서 비비고 막 둥글고 하면 이런 하얀 모래들이 이렇게 나와요. 와. 그러니까 저희 농장에 있는 이 지질도 아까 우리 동네에 있는 코비아 회사 그 그러게. 광산하고 같은 지질이에요, 다. 이것도 다 사실은 옛날에 모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해안가라고. 그래서 바로 소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모래 땅에 소나무가 잘 자랐잖아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다 파인스예요. 서던 파인스, 파인헐스트, 뭐 위스퍼링 파인스, 스프루스 파인스. 파인이라는 말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동네 이름마다. 파인 레이크스. 막 이래서 농장에 있는 이 모래도 혹시 반도체 만드는 게 아닐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모래를 내가 파가지고 팔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농장 소식을 한번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큰 것 같아요. 여유가 조금 생겨서 이렇게 염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리도 만들어주고 예. 그전에는 뭔가 이런 거 완전히 만들어줄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정신이 굉장히 없었어요. 고급스러워졌네요. 예, 많이 반듯해지고 조금씩 이제 모양새를 갖춰갑니다. 이제. 예. 그러게요. 예. 와. 그래서 물먹이 통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수염소 우유도 좀 이렇게 들어오셨죠. 예, 우유도 수염소 짜고 데려와서 암놈 2개 다 임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가족 계획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유가 조금 애초에 생겨서 네네. 닭과 염소가 같이 있으니까 닭들이 물통에 자꾸 똥 싸고 막 금방 더러워져서 맞아, 또 맞아. 이렇게 달러치리에서 이 금속 물통 사다가 나무는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다 올려줬어요. 위에도 올려놨네. 네. 그래야 좀 덜 더러워져요. 맞아요. 아유, 닭들이 네.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는데. 네, 제가 그런 요즘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염소 아저씨답네요. 예, 이제 조금 정신이 차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안 됐지만. 자, 또 이것도 일불 주고서 달러치리에서 이 그릇 사다가 이쁘죠? 너무 좋다, 일본인데. 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주 닭들이 여기 올라가서 먹는데 깨끗하게 먹어요, 이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똥을 안 싸겠네. 예. 좋네요, 그리고 진짜. 우리 농장 관련해서 뭐 별다리 그렇게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 작년 6월에 땅을 사고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런데 그 구상이 지금 6월 22일 날 땅을 구입해서 했는데 1년이 됐을 때 결국에는 구상했던 것의 상당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휴, 자, 진짜 그래서 1년 그 만에. 집이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다 이제 이게 어제 이제 집이 결국 들어섰습니다. 아니, 이게 매니팩처도 누구 집이에요? 농장 안에 있는 집입니다. 그게 이 집이에요? 너무, 예, 야, 바로. 너무 좋네. 앞으로 우리 미우새 스튜디오도 여기다 만들 거예요. 간단하게. 아우, 너무 좋네요. 스튜디오도 만들고 뭐 아직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기 문제도 완벽하지가 않고 물 문제는 이제 오늘 가까스로 해결은 됐습니다. 그냥 수돗물을 하는 걸로 결국엔 됐어요. 우물을 팠는데 나오질 않아가지고 급히 이 수돗물을 그냥 연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들어섰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니, 얼마 만에 지으셨어요, 저거를? 매니팩처드 홈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지 한 달 만에 배달이 된 겁니다. 그거 하셨구나. 모빌홈이죠, 금방 지어져요, 모빌홈. 그거는 완전히. 왜냐면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 제너럴 컨트랙을 구해서 막 설계를 하고 자재를 가져오고 사람들 구하고 하는 그 과정이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끝에 결국에는 매니팩처드 홈이 가장 빠르고 네네. 변수가 없다. 그 잘하셨어요.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그 예전에 없지만, 김농부님네 농장집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저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것도 매니팩처드 홈. 금방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집이 이제 완성이 됐고 앞으로 여기에 이제 솔라 패널을 문제는 많지만 한번 그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겪어보기도 하고 과연 이 오프 그리드 이 기존의 전기 체계를 쓰지 않고 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려면은 돈이 얼마나 드나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 모순이 많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근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솔직히 여기서 자연 친화적으로 살려고 하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난센스죠. 아, 오히려 진짜 더 많이 낭비를 안 들어가죠? 하고 자연과 친하게 네. 하고 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살려면 무지하게 못 맞아요.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거 개척해야 뭔가가 되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가. 그래서 그러나 이미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쭉 겪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앞으로 할 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장 현재 진척 현황 또 간단하게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